반갑습니다. 송재준입니다. 문재인 때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범죄 혐의들이 있었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충격을 주고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쳤던 것이 금융과 관련된 범죄입니다.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이 금융 범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. 모 연예인 같은 경우도 자기가 결혼하는 그 집안이 어떤 그 증권 범죄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,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? 그만큼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증권 범죄, 금융 범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죠. 투자도 굉장히 관심이 높고 그렇게 이제 범죄가 발생하면 수익금으로서 바로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요.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 증권 범죄 같은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. 무려 확인됐던 피해 금액만 하더라도 1조 6천억에 달할 정도였고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금융 범죄를 다 합쳐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. 딱 한 가지 사건에 국한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 사건이 이름은 뭔가 좀 상콤한 느낌이 있지만 전혀 그 내막을 봤었을 때 상콤하지 않았던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. 라임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때 이제 환매 중단 조치까지 되다 보니까 그로부터 발생했던 피해 금액이 무려 2조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가 있었고 그 피해가 전부 다 서민들한테 돌아갔었는데요. 자,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뭔가 청와대가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막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추미애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갑자기 뜬금포로, 원래 이제 이런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곳이 증권범죄합수단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증권범죄합수단을 갖다가 비리의 온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없애버렸어요.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곳이 비리의 온상이라고 하면서 없애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?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납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당초 뭔가 추미애가 의지를 갖고 뭔가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한테 불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사기관 자체를 없애버렸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.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. 예를 들어서 라임 사태랑 민주당 인사가 관여가 되어 있다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. 그리고 합수단이 그렇게 없어지고 난 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고 난 뒤에 제일 첫 번째로 내렸던 게 뭐였습니까? 이 증권범죄 합수단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었고, 부활이 된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왜 도대체 그때 추미애가 이렇게나 수사기관 자체를 없앨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 그 내막이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이후에 증권범죄 합수단이 없어지고 난 뒤 다시 부활한 합수단이 어떤 식의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검찰이 금감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눈에 띄는 것이 있죠.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,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, 라임 사태 같은 경우는 환매 중단 사태였죠, 그렇죠? 환매가 중단이 됨으로써 그로부터 발생했던 피해가 1조 6천억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,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를 위해 가지고 금감원을 압수수색했다라는 거예요. 특혜성 환매 수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를 보니까요.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제 금감원이 밝혀낸 내용입니다. 2019년도 8월, 9월 사이에 특정 투자자들한테만 특혜성으로 투자금을 미리 돌려줬다는 거예요. 이거는 뭐 누가 보든지 간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. 그럼 또 질문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투자금을 돌려줄 수가 있었는가? 예를 들어서 그 라임 펀드에서 자기들 개인 돈을 가지고 돌려줬다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, 그렇죠? 그 방식도 조금 보니까 다른 펀드에 있는 고객 자금을 빼와가지고 몇몇 사람들한테만 특혜성으로 돌려줬다라고 하는 게 금감원이 지난번에 밝힌 내용이고요. 24일에 밝힌 내용이었고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서 이번에 금감원까지 압수수색함으로써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갔다라는 것입니다. 이 4개 펀드에 지원이 됐던 돈이 어느 정도가 되냐? 무려 129억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은 라임이 129억 가까이 되는 돈까지 그렇게 지원함으로써 왜 도대체 여기 있는 그 특정 특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길래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다른 펀드에 있는 자금까지 긁어 모아 가지고 불법까지 자행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투자금을 돌려주고 싶었을까라는 질문이 들죠, 그렇죠?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금감원은 첫 번째 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? 민주당의 김상희
조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물론 김상일 측에서는 지목이 되자마자 뭐 지금 길길이 날뛰면서 반박하고 있는 상태여 자기는 그저 미래에셋의 권유를 받아서 투자를 했고 그리고 또 동시에 권유를 받아들여 환매했을 뿐이다.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다른 일반 투자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제 그렇게 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김상희만 딱 특정이 돼가지고 환매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? 특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또 뭐 강력하게 지금 얘기해요.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서 항의를 했고 심지어 이복현이 자신의 항의에 수긍하면서 송구하다고 사과까지 했고 그 녹음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진짜 제대로 안 풀리면 이 녹취까지도 풀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김상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면서 지금 뭐 금감원에 가가지고 저렇게 1인 시위도 했는데 이복현 만나겠다고 불행하게도 이복현 금감원장은 저때 당시에 퇴근하고 없는 상태였다라고 해요. 자, 그럼 김상희 저렇게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있는데 금감원의 반응은 어떠냐? 뭐 간단합니다. 환매 불법성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추가적인 내용을 밝힐 것이다. 이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라임 사태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부터 우리가 의심을 했었죠. 민주당 인사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기복민이 됐거나 이수진 비례가 됐거나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관련된 재판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? 거기서 김상희라고 하는 이름이 추가가 된다라 그래서 놀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? 오히려 당연한 거다.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연관이 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원래 이렇게 좀 더러운 내용들에 항상 엮여 있는 사람이 또 있죠. 이재명 대표가 빠지면 아쉽지 않겠습니까? 이재명 대표는 뭔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금감원이 또 추가적으로 밝힌 내용을 보니까요. 라임 주범의 자금 25억이 민주당 관련 인사한테 흘러갔다.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니까 2018년도 12월 달 라임 펀드가 비상장 회사였던 A사가 발행한 사무사채에 300억을 투자를 했고 그 대부분의 자금이 횡령됐다라고 이것도 이제 지난 24일에 추가적으로 금감원에 밝혔습니다. 그러면은 저기서 지금 얘기하는 비상장 A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? 바로 김아무개 씨가 회장으로 있는 메트로폴리탄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요. 이 김아무개 씨가 누군지 뭐 우리가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. 라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바이스 체어맨 직함을 달고 명함까지 있었던 김영홍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300억 가까이를 저 사람이 사무사채로 발행을 했고 그거를 라임 펀드가 또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또 들어간 돈이 횡령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이제 횡령이 됐던 300억 그 300억 중에 일부가 이제 누구한테로 흘러갔다라는 겁니까? 이재명 측의 인사로 흘러들어갔다라는 것이죠. 300억 중에 19억 6천만 원이 민주노총 출신 사업가인 장모 씨한테 건네졌는데 이 장모 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뭔가 이렇게 또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그런 또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요. 또 민주당의 한 지역 도당 후원회장을 지냈던 전모 씨한테도 마찬가지로 5억 3천만 원 정도가 흘러들어갔다라는 겁니다. 아니, 생각을 해보십시오. 이 300억이 지금 라임 펀드에 무슨 뭐 연관이 되어 있는 일반 개인이 개인 어떤 자격으로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줬다라는 게 아니에요. 사모사채,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의 사모사채, 거기에 이제 3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그게 이제 횡령 금액으로 쓰인 것인데 횡령이 된 그 금액 중 일부를 저런 식으로 돈을 줬다라는 거거든요. 누가 보든지 간에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? 자기 돈이 엮이게 되면 문제가 생길 법하다 보니까 횡령된 돈을 통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돈을 지원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왜 하필이면 그렇게 지원했던 사람이 하나같이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한다면 뭔가 라임 사태와 관련된 거를 민주당 쪽에서 커버를 쳐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심, 그 기대심에서 로비금으로 줬다라고 밖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이제서야 우리가 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. 왜 그렇게 추미애가 증권범죄 합수단이라고 하는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금융범죄를 담당했던 그 수사기관까지도 없애가면서 이렇게나 라임 사태를 막으려고 했던 것인지. 이미 뭐 기복민이나 이수진 비례대표입니다. 이수진 두 사람 전부 다 재판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금감원까지도 민주당과 연관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글쎄요. 얼마 안 가서 이거에 대한 뿌리도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뿌리에 누가 있을지, 누가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나를 잡아가세요 라고 하고 있을지는 한번 우리가 재밌게 지켜보고 있으면 되겠네요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